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이 새로운 대통령 마르코스가 지금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친미 그리고 반중으로 선을 확실하게 지금 정했죠. 그러면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여러 곳에서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해군력이 필요하죠. 그동안의 필리핀 해군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 구매하고 또 지금 여러 클래스의 군함들을 현대중공업에서 대량 건조를 했는데, 이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조선소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앞으로 이 필리핀의 모든 건함은 현대중공업이 다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정도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 이게 또 기대가 되는 게, 필리핀이 지금 2조 3천억 원의 예산으로 차세대 잠수함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걸 현대중공업이 따낼 가능성이 이 조선소 확보로 아주 높아졌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F-15EX 32대를 구매하는 협상을 하고 있고요. 연내 계약 체결한다라는 소식이고, 여기에서부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독일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생애 통산 80조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잠수함 사업인데, 여기에 갑자기 독일의 212급이 급부상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대 위기가 지금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가 지난해 바르샤바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이후 미국과 F-15EX 32대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이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F-15EX 일부 구성 부품의 폴란드 현지 생산 이슈에 대해 보잉 측이 적극성을 보여 정치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르면 올해 중 도입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용으로 지난해부터 생산이 시작된 프리즘 미사일의 새로운 버전인 인크리먼트2가 대함 탄도미사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까지 230발이 조달되는 인크리먼트 1과 달리 다중 모드 시커를 갖추고 이동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출 인크리먼트 2는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2028년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미 하원이 국방부의 전투기 조기 퇴역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요 전투기 전력 재구성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본회의로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가 이제 겨우 두 번째 시험 비행을 마친 TFX 칸 전투기를 내년부터 양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타이의 테멜 코틸 최고 경영자는 이 전투기가 F-35보다 더 우수한 전투기라며 2028년까지 20대의 칸 전투기가 공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화가 극심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조기 대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차세대 잠수함 조달 사업에서 독일과 협력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이 노르웨이와 함께 건조 중인 212CD형 잠수함의 캐나다 버전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해왔다는 것인데,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이번 사업을 동맹과의 협력 기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독일이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 지금 전투기 여러 종류 가지고 있죠. 과거 구형 전투기인 미그-29, 수호-22 이런 것도 다 퇴역시키고 우크라이나 주고 이래서 완전히 이번 기회에 서방제 전투기로 면모일신하게 되는데, F-16 전투기 48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35 32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F-50 48대 계약했죠. 그리고는 이 타격기로 쓸 모양이기도 한데요. F-15EX 32대 구매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 내용 중에는 부품 중에 상당수를 국산화해서 폴란드 현지 생산하는 것을 지금 협상하고 있다. 또 이것도 역시 차관 대출 받아서 하겠다. 자, 이런 것 같은데, 보잉이 지금 전투기 사업에서 완전히 지금 그냥 끝장날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죠.
슈퍼호넷은 거의 단종 직전에 가 있고, 또 이 F-15EX, 사실은 1976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이 F-15 시리즈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 F-15 시리즈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EX, 여기다가 끝물이다 보니까 보잉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이런데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기술 이전해서 현지 생산하는 이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폴란드가 F-16 48대, 그리고 F-35 32대, FA-50 48대, 또 이 F-15EX 32대, 이렇게 되면 4.5세대 이상급으로만 158대의 전투기 전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5세대 전투기인 이 F-35 32대가 되죠. 나름 견실한 공군력을 가지게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면 아주 규모가 적죠. 그래서 이 로우급으로 우리 FA-50 더 사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미 육군입니다. 미 육군이 프리즘 미사일의 이 인크리먼트 2 버전이라고 해서 다중 시커 모드를 적용해서 이동하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든다. 자, 이거 이제 하이마스에서 2발 쏠 수 있죠. 기존의 에이테킴스는 하이마스에서 1발 쏠 수 있고, MLRS에서 2발인데, 이 프리즘은 사거리는 훨씬 더 길면서 하이마스에서 2발, MLRS는 4발 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다가 이제 이동 표적까지 해서 대함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미 해병대는 NSM, 토마호크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의 군함을 경멸하고, 미 육군은 하이마스에다가 이렇게 프리즘 가지고 또 중국의 해군 군함을 직접 타격하고 해서, 이제는 공군, 해군이 당연히 대함 능력 가지고 있는 게 더해서 해군, 해병대도 중국 해군을 경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점점 가져나가고 있네요. 자, 미 의회가 정말 개념 있는 의회네요. 우리 한국 의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의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국방 예산 잘라서 또 전력 깎아서 자기네들 지역구에 가져갈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개념 넘치는 이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이냐? 최근에 미 공군이 예산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 차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에 올인한다. 이 예산을 거기다가 집중시키겠다. 이래서 마구마구 지금 퇴역시키고 있죠. 그래서 미 의회에서 아니, 이렇게 되면 2020년대에 중국하고 전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전투기 어떡하냐? 수량이 전투기가 뚝딱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군이 우리 퇴역시키겠다가 라고 요구한 A-10C 공격기 56대. 그래, 이건 퇴역해라. 이건 인정한다. 그리고 F-15CD형 65대. 이거 에이서 레이더로 다 업그레이드 한 건데, 자, 이것도 노드에서 인정한다. 퇴역. 그리고 F-16CD형 11대. 자, 이거 이제 초창기형 블록 30이니까 이것도 인정. 그런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26대. 이건 인정 못한다. 이거 스트라이크 이글 얼마나 지금 소중한 자산이냐. 이거는 계속 써. 그리고 F-22A 블락 20 버전 32대. 이거 이제 멀티롤 버전이 아니고 제공만 되는 거죠. 그래서 미 공군 입장에서는 제공만 되는 거 이거 좀 쓸모가 적다. 멀티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초기형 F-22 32대 멀티롤로 개량이 안 된 거 이거 퇴역하려고 했더니, 야, 그래도 중국하고 재공전 해서 이길 수 있어야지. 이거는 나도 퇴역 안 돼.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F-15EX 전투기 아까 이 폴란드가 산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최초의 미 공군이 144대를 살려고 했다가 줄고 해서 98대가 됐죠. 이거 24대 더 늘려 해서 122대로 늘려주는 이런 법안을 체결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그리고 이 F-22 그 제공 버전은 퇴역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죠. 그러면서 이 미 하원이 전투기 수량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이 튀르키예의 TFX 타이가 만든 칸이죠. 정면에서 보기에도 동체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어 보이는데 최대 이륙 중량이 25톤밖에 안 돼요.
아니 F-35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F-22보다 덩치가 더 큰데 그러면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대 후반, 40톤 이렇게 돼야 되는데 25톤밖에 안 돼요. 희한하죠. 자, 그런데 이걸 28년까지 20대를 양산한다. 아직 엔진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가 F-16 전투기 한 280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40대 정도 엔진 빼다가 그걸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전투기 하나에 F-16 엔진 2개가 들어가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양산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트윈 엔진이라서 F-35보다 탑재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F-35가 한 10톤 돼요. 근데 자기네들도 10톤이라고 하면서 F-35는 6톤이다. 이렇게 또 상대도 깎아내리는데 F-35도 10톤입니다. 비스트 모드 했을 때 이 날개까지 장착하면. 그리고 또 이제 최고 경영자가 2030년에서 33년에 본 양산에 들어가서 튀르키예 공군용으로만 수백 대 양산할 거다. 그게 이제 F-16 280대 있는 그거 다 대체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또 2030년 또 왜냐? 2028년에서 29년 사이에 이 지금 F-16용 엔진인 F-110 이걸 대체하는 국산 엔진을 만들 거다. 그래서 29년까지 국산 엔진 만들고 그거 가지고 30년부터 완전히 쭉 양산에 들어간다. 그 전에 또 이 폼 좀 잡아야 되니까 F-16 불법으로 엔진 그냥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꽂고 20대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직 이 랜딩기에 접고 비행도 한번 안 해보고 랜딩기에 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첫 비행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살 2번 비행한 거 가지고 내년에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기가 찬 일이죠. 자 이건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명 주기 비용 한 80조 원 이렇게 예상되는 잠수함 사업에 우리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됐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독일이 끼어들었어요. 독일 212CD형인데 원래 212형이 한 1800톤 되는데 이건 이제 한 2800톤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장3 장보고 3보다는 한 1000톤 이상 더 작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 국방장관이 동맹과의 협력 기회에 중점을 두겠다. 이 말은 우린 동맹 아니니까 독일은 동맹이니까 나토죠. 협력 기회.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독일, 프랑스, 우리 한국 방산이 유럽에 진출하는 것에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견제를 많이 하고 있죠. 직접 뭐 말로도 한국제 무기 사지 마라 라고 할 정도이니까.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도 독일이 끼어들어서 우리 K2 전차가 시험평가에서는 독일제 전차 레오파르트 A8 이겼는데 그냥 총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우리 한국 떨어뜨려버리고 또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우리 K9A2 그리고 독일의 RCH-15 RCH-15 이거 아직도 실전 배치된 것 하나도 없는데 시험평가도 안 해보고 그냥 총리가 그 직권으로 그냥 우리 한국 걸 인정 안 해버렸습니다. 독일 걸 그냥 정해버렸어요. 여기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기여도 좀 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토하고 협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왔으면 지금 이런 견제를 받을 수 있겠냐? 아니죠. 못 받죠. 너무 우리가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국제사회, 국제질서에 기여 안 하고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가치에 기여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이런 행동을 보였던 것은 아닐까. 과거 우리가 일본을 경제동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국인들이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봤을 때 한국을 경제동물로만 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중요 소식. 현대중공업 필리핀 싹쓸이 소식 보겠습니다. 필리핀 해군력 현대화 사업들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수백 만의 대규모 정비 거점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거점 확보를 계기로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 해군 주요 수상함 도입 사업은 물론 잠수함 사업 경쟁에서도 폴 포지션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와 수백만 조선소 인수 및 운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필리핀 매체들이 5월 15일 보도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 조선업의 새로운 시작이자 강력한 기반이 될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극찬한 이번 계약에 따라 HD 현대중공업은 서버러스와 함께 수백만 조선소 현대화와 건함, 정비시설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초 한젠중공업이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온 수백만 조선소는 지난 2019년 한젠중공업 현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방치되어 왔었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이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의 일부 구역을 매각하고 매각한 시설 일부를 필리핀 해군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선소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모펀드인 서버러스는 HD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선소의 운영과 현대화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넘겨줄 예정인데요. HD 현대 측은 조선소를 정비해 필리핀 해군 함정 정비 능력을 갖추는 한편으로 향후 있을 추가 건함 사업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HD 현대에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도입한 필리핀은 이와 별개로 3,200톤급 전투함 2척,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 등 8척을 발주해 주력함을 모두 한국산으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이번 수백만 조선소 운영권 확보에 따라 차후 발주될 다른 수상함과 전투함들도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 심화에 따라 군사력 재정비를 추진 중인 필리핀은 해공군의 핵심 장비들을 대부분 한국산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심 대중국 견제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필리핀, 앞으로 더 많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수백만이 바로 과거 칠함대, 미 칠함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죠. 그런데 여기 반미 하면서 미군 철수하라 해서 미국이 알았다 철수할게 해서 칠함대를 일본 요코스카로 옮겨버렸죠. 그때부터 필리핀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마르코스, 독재자 마르코스 있죠. 그 시절에는 잘 살았는데, 잘 살았던 이유가 뭐냐?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잘 살았지. 자, 그러면 나도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하고 지금 완전히 친미 행보를 가고 있죠. 자, 이래서 이 칠함대 옆에 있던 이 조선소, 칠함대 군함들을 전담해서 수리해주던 조선소였죠. 그게 2006년도에 한진중공업이 인수를 했었어요. 근데 한진중공업 이 현지 법인이 19년도에 파산했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의 사모펀드 서버러스라는 회사가 이걸 인수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뭐 조선소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다듬어서 이윤을 남기고 판매를 하는 것이 목적인 회사죠. 사모펀드니까. 여기에서 현대중공업하고 컨택이 돼서 현대중공업에 판매를 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걸 현대화해서 개량하고 하는 그 업무를 맡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모펀드사에서는 자기네 돈 직접 들이지 않고 기술이 없으니까 직접 일 안 해서 좋고, 현대중공업에서는 큰 돈 안 들여서 좋고, 그러면서 필리핀의 모든 군함 정비 또 건함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맡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르코스 대통령 참석해서 이 관련한 이 체결식을 했는데, 여기 현대중공업 대표 그리고 미국 사모펀드 대표 이렇게 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 해군력의 부활의 기념비적인 날이다라고 극찬할 정도였는데, 자, 지금 현대중공업이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 지금 필리핀 해군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3,100톤급 다목적 초계함 2척 계약했죠. 또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 이건 뭐 좀 싼 겁니다. 그냥 한 포만 달려있는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요거 한 척에 한 1,260억 해요. 요거 6척 계약했죠. 그리고 지금 핵심적인 게 잠수함인데, 이 수백만 조선소가 있으니까 잠수함을 뭐 1번함은 현대에서 만들고 2번함은 니들 수백만에서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려서 한 1,000억 페소 되는데 이게 한 2조 3천억 대요. 그러니까 적당 한 1조 1,000억이 넘으니까 우리 장보고 3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수백만 조선소를 확보함으로써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잠수함에서부터 수상함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하게 되는 바탕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